전 와이프 류나, 그 유명 여배우가 며칠 전에 컴백했지. 글쎄, 3일 밤낮을 아주 신나게 데이트를 즐기시더라고. 난 오히려 하는커녕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까지 예약해줬다. 근데 이혼하던 날, 나보고 개구리 왕눈이라나 누가 데려가겠냐면서 아주 신나게 조롱하더라. 그래서 내 매력을 증명하기 위해 바로 류나 전 상사, 그러니까 그녀의 보스랑 초고속 결혼을 해버렸지. 그랬더니 류나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내 뺨을 후려갈기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바로 응징하셨지. 감히 내 남편한테 손을 대? 넌 내일 해 뜨는 꼴도 못 볼 줄 알아. 며칠 전에는 외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시골에 내려갔었는데 글쎄 류나, 그 망할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장례식 내내 딱 붙어 다니면서 밤낮으로 귓속말을 속삭이더라. 장례식 4일째 되던 날 류나한테서 전화가 왔어. 짜증나 죽겠는데 뭐 하자는 건지? 끊으면 또 걸고 끊으면 또 걸고. 결국 폭발해서 받았지? 어디야, 류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아주 폭발 직전인 것 같았지? 며칠 동안 왜 전화 안 받아? 시골. 외할머니, 내 목소리도 류나 못지않게 차가웠어. 외할머니 얘기에 류나는 그제야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라. 외할머니, 괜찮으셔? 왜 시골에 계셔? 강태강, 제발 철 좀 들어. 우리 일 때문에 할머니까지 아프시게 할 거야?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지. 신경껏 이미 장례 다 끝났으니까. 내 말에 류나는 깜짝 놀란 듯 숨을 멈췄어. 뭐? 언제? 강태강.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생각하니까 열받네. 류나, 똑똑히 들어. 할머니는 내가 함부로 부를 분이 아니야. 넌 그럴 자격 없어. 전화 건 이유 뻔하겠지? 그러니까 기다려. 내일 아침에 바로 돌아갈 테니까. 내 소원대로 해줄게.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어. 류나는 멍하니 서 있었지. 며칠 전 지하주차장에서 류나를 붙잡고 병원에 가자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때 이미 외할머니께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류나는 이미 하준 곁에 있기로 결심한 후였어. 이번 결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내야만 했지. 다음 날 일찍 서울집으로 돌아왔어. 조용하네. 안방 문이 열려있는 걸 보니 류나는 없는 것 같았어. 어디 갔는지 알 바 아니었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덤덤하게 내 이름을 적었어.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지. 곧바로 발러 백팩에 내 짐이랑 외할머니 유품들을 챙겨 넣었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에서 전자음이 들려왔어. 빅. 문이 열리고 류나, 하준, 그리고 류나 엄마가 웃고 떠들면서 들어오는 거야. 아주 화목한 가족 분위기였지. 거실에 서 있는 나를 보자 류나는 웃음을 싹 지우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하준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면서 류나를 자기 품에 끌어안았어. 류나 엄마는 험악한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해댔지. 저 쓸모없는 놈. 드디어 기어들어왔네. 전화 안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전해. 아, 맞다. 하준 씨, 비밀번호 바꿀 줄 알죠? 빨리 바꿔요. 저런 거지 같은 놈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 훔쳐갈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그만해. 류나가 엄마를 말리면서 나를 힐끔거렸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지. 이미 류나 엄마의 막말에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어. 난 그 여자를 무시하고 류나를 쏘아보면서 냉정하게 말했어. 이혼 서류 테이블 위에 있어? 오늘은 토요일이라 공증은 안 되니까 시간 되는 대로 연락해. 언제든 맞춰줄 수 있어? 빨리 끝내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류나 엄마는 눈을 부릅뜨면서 테이블로 달려가 서류를 들고 콧방귀를 뀌었어.
저 거지 새끼.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 봐. 절대 안 돼.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류에 적힌 재산 분할 포기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 류나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쏘아보면서 짜증스럽게 물었어. 또 무슨 꿍꿍이야? 그때 류나는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내 결정이 그녀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묘한 상실감이 느껴지는 듯 했지. 태강 오빠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하지만 하준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할머니께도 죄송해. 정말이야. 빈손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아. 이 집 너무 낡았잖아. 나는 차갑게 류나의 말을 잘랐어. 낡았다고. 웃기지 마.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 하준은 낡았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를 거칠게 밀쳤어. 얘야, 입 조심해. 강태강, 내 주제를 알아야지. 꿈깨 개구리 주제에 백조 고기를 넘봐?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갑자기 수표 뭉치를 꺼내 내밀었어. 얼마를 원해? 원하는 대로 적어. 그리고 다시는 류나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모습을 본 류나는 입을 살짝 벌리면서 하준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지. 나는 수표를 받아들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 그래. 그럼 사양하지 않겠어? 역시 버러지 같은 놈 쯧쯧. 류나는 속으로 혀를 찼어.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멈추지 않고 0을 계속 써 내려갔어. 10억, 하준은 비웃듯이 물었어. 가난에 미쳤나. 내 말에 나는 차갑게 웃으면서 수표를 구겨 바닥에 던졌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중얼거렸지?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은. 꼴값 떨고 있네, 아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타자마자 둘째 형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 오늘 밤 왼쪽 팔로 싹 정리해줄게. 메시지를 읽은 나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면서 전화했어. 상대방은 곧바로 연결됐지? 얘야, 셋째. 요즘 한가해? 감시를 왜 이렇게 빡세게 해? 반대편 건물에서 그렇게 잘 보여?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 망원경. 나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굴리면서 말했어.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사람들 아직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잊지 마. 그럼 진가 얘는 안 들어가실 건가요? 나는 한숨을 쉬면서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어. 들어가야지. 사흘 뒤 낡은 스코다를 몰고 으리으리한 저택 정문 앞에 멈춰 섰어. 정문에 서 있던 경비 2명이 낡은 차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휘저으며 막아섰어. 냉랭한 표정으로 누구시죠? 라고 묻더군. 그때 나는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후줄근한 게 영락없는 동네 백수 차림이었지. 나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으면서 천천히 창문을 내렸어. 아직도 바빠. 벌써 며칠째야. 류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 설 연휴 끝나고 하준 씨랑 파파라치한테 찍힌 사진 때문에 회사랑 같이 처리하느라 정신없었어. 잘 됐네. 그럼 빨리 결혼식 올리고 둘이 결혼했다는 기사 팍 터뜨려버려. 그럼 깔끔하게 해결되잖아. 여배우가 결혼 발표하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알아.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면 바로 이혼해줘. 류나의 말에서 초조함과 냉랭함이 느껴졌지.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 알았어. 보상은 확실하게 해줄게. 그 집. 류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 무의미한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았고 째려보는 경비 녀석 때문에 짜증이 났거든. 아저씨, 비켜요. 저 결혼하러 왔거든요.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진해청은 기뻐했지만 강남 제1미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어. 이미 류나와 이혼도 안 한 상태였지만 서둘러 승낙했지.
어차피 나와 류나의 결혼은 비밀이었으니까. 게다가 하객도 진가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결혼, 경비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어. 아직 덜 깼나 보네. 오늘은 우리 도련님 결혼식 날이라고. 썩 꺼져. 괜히 엄한 사람 붙잡지 말고. 모르면 죄가 없지? 나는 경비 녀석을 무시하고 바로 진해청에게 전화했어. 얘야, 늙으니 나 못 들어간다고. 잠시 후 경비 어깨에 달린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빨리 모셔드리도록. 그 말을 들은 경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넋이 나가버렸지. 이윽고 깍듯이 나를 모셔드렸어. 넓은 응접실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거렸어. 진해청은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있었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문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 진해청. 갑자기 불린 진해청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 그러자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지. 아들. 왔어. 모두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일제히 나를 쳐다봤어. 묘한 표정으로.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놓인 꽃병을 집어들면서 희미하게 웃었어. 진해청. 오랜만이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절이라도 올려야지. 내 말에 진해청은 질겁하면서 소파 뒤로 숨었어.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체면 좀 살려줘. 나도 만만치 않게 뻔뻔한 늙은이였지. 가만히 서 있을 줄은 몰랐어. 소파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쫓아갔지. 아들이 할 말이 있으니까 잠시만 비켜줘.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러자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면서 코웃음을 쳤어. 알았어. 어디로 갈 건데? 나랑 둘만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2층 서재로 올라가자. 자, 갑시다. 진해청은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2층 서재로 안내했어. 서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본론부터 꺼냈어. 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강남 제일 미녀랑 결혼하라는 거야? 이유나 제대로 설명해봐.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바보 같은 놈 결혼하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뭘 걱정해. 진해청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내 옆에 앉았어. 신심아, 침유미. 라고 너보다 3살 어리고 얼마 전에 숙청된 강남 거물의 딸이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채. 내가 친구를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내 말에 나는 번뜩이는 눈으로 진실을 꿰뚫어봤지. 그 여자를 진가 며느리로 맞이해서 보호하려는 거잖아. 진해청은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예쁜 여자는 좋지만 너무 예쁜 건 독이 될 수도 있거든. 심 사장이 쓰러지자마자 걔를 노리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결혼이 조금 급하긴 하지만 어차피 형식적인 결혼일 뿐이야. 결과는 너 하기 나름이고. 하지만 신심이 지참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심씨 집안이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걔가 상속자거든. 49% 지분을 가지고 있대. 심 사장이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계약서를 다 만들어놨대. 내가 신심이랑 결혼만 하면 걔 지분 51%를 위임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에 나는 코웃음을 쳤어. 무슨 지참금? 뻔하지.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나한테 넘기는 것뿐이겠지? 그리고 진가를 이용해서 회사도 보호하고. 51% 지분. 그거 다 허울뿐이고 3년 뒤에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진해청은 탄성을 지르면서 말했어. 역시 똑똑해. 하지만 심 사장이랑은 오랜 친구라서 도와주기로 한 거야. 내가 원하면 내 회사 아무거나 골라. 그거 줄게.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도 하나 있어? 그 회사에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아주 많거든.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어. 아버지가 말한 떵떵거린다는 게 여자 연예인들이랑 신나게 놀아나는 걸 뜻하는 거였어?
진해청은 내가 탐탁지 않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 요즘 세상의 영웅은 미인계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린 나는 화제를 돌렸어. 나는 아버지 사회생활을 위한 재물일 뿐이지만 아버지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뭐라고 했지? 진가는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내 말에 진해청은 장난기 넘치는 표정을 싹 지우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 그건 내가 알아서 깨달아야 할 문제야.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너를 부른 건 결혼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유산 상속 때문이야. 우선 진가에서 입지를 다져야 내 편이 생길 거야. 무언가 깨달은 듯 했어. 사실 나는 온 식구들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 진해청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나까지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만약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면 가만 안 둘 거야. 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눈은 붉게 물들었어. 진해청은 그런 나를 보면서 기이한 말을 내뱉었어. 강남은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어. 안개 속에서는 사람과 귀신을 구별하기 어렵지. 나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잠시 침묵했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진해청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 너는 내 귀한 아들이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진해청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을 돌리면서 웃었어. 내 삼촌이랑 고모는 멀리 있어서 오늘 못 온대. 할아버지는 저택 안에 계시지만 밖에 나오기 싫어하시고. 화났어. 너 태어날 때부터 쭉 너를 외면했는데. 안 오면 나만 편하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할아버지를 뵈러 가고 싶냐고 물어본 거였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해청은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됐어. 몸이 안 좋으시잖아. 괜히 나 때문에 쓰러지시면 안 되지. 내 말에 진해청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 알았다, 알았다. 옷이나 갈아입어라. 결혼하는 놈꼴이 그게 뭐냐? 한편 전화를 끄는 류나는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에는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마치 아무런 미련도 없는 사람 같았지. 그때 류나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자 하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 왜 그래? 혹시 아직도 그 자식 생각하는 거야? 내 말에 류나는 당황하면서 희미하게 웃었어.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들었지? 심 사장님 일이 터져서. 우리 회사가 그쪽 계열사라서 큰 타격은 없겠지만 곧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누구랑 일하게 될지 몰라서 걱정돼. 나 괴롭히면 어떡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하준 씨가 있으니까. 하준은 류나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 계약 해지해버려.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준 씨, 알잖아. 연기는 내 꿈이라는 거 어쩔 수 없으면 절대 연예계 떠나고 싶지 않아. 알아. 내 꿈을 응원할게.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예전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하준의 모습에 류나는 속으로 감탄했어. 그때 류나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하준의 손을 잡고 물었어. 하준 씨, 1년 전에 내가 단역 배우로 활동했을 때 힘들게 기회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긴 적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무 슬퍼서 술을 엄청 마시고 하준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얼마 안 돼서 유명 감독인 왕용 감독한테 연락이 왔었어. 나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그 영화 덕분에 톱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왕용 감독이 나를 찾아왔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혹시 하준 씨가 몰래 도와준 거 아니야? 내 말에 하준은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사실은 너에게 숨기고 싶었어. 류나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준의 팔을 톡 치며 애교스럽게 말했어. 바보같이 왜 그랬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한편 결혼식은 정시에 시작됐어. 나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완벽하게 변신했지. 원래 잘생긴 얼굴이 더욱 빛을 발했어. 결혼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하객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쏟아냈어. 복잡한 예식 절차는 생략하고 호숫가 잔디밭에서 친구, 친척들과 함께하는 서양식 결혼식이었지.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했어. 하객들은 하나같이 넋을 잃은 표정이었어. 심지어 미모에는 별 감흥 없던 나조차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지. 특히 그곳에 시선이 고정되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 저 정도면 엄청 풍만하잖아. 완전에 낳기 딱 좋은 몸이네. 그때 심유미가 단상 위로 올라오면서 나를 쏘아봤어.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지. 재벌가 딸인 자신이 어쩌다 저런 사생아 망난이랑 결혼해야 하는 신세가 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 아무리 기분이 더러워도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잠시 후 주례가 짧게 축복 기도를 읊었어. 그리고 평범한 순서대로 신랑 신부에게 동의를 구하고 반지를 교환했지. 그런데 주례가 자꾸만 되묻는 거야. 신랑 강태강 씨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녀가 가난하든 병들든 불구자가 되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입을 열지 않았어.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심유미는 결국 나를 올려다봤어. 그녀의 눈빛은 의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때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면서 주례를 쏘아봤어. 저기요, 늙은이 양반.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원래 상황 파악을 못해요. 아니, 결혼식이라는 좋은 날에 왜 죽고 병드는 얘기를 꺼내냐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 당신 아내가 죽으면 또 결혼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상간남, 상간녀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순간 식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 심유미는 당장이라도 땅굴을 파고 도망치고 싶었지. 주례는 눈을 크게 뜨면서 경악했어. 죽을 때까지라니요. 현재 죽는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또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신 직업이 설마 장례 지도사라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몇 구의 시체를 처리해야 실적을 채울 수 있나요? 수당은 얼마나 받으시고요? 내 말에 주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어. 맙서사, 이 젊은이를 용서하소서.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감히 진가 도련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그때 진해청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 저 녀석 연기력이 장난 아니구만. 하지만 소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나는 마지못해 심유미와 반지를 교환했어. 그제야 주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거렸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은 마무리됐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나는 심유미와 함께 술잔을 들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어. 하지만 심유미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지었어. 아버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뿐이었지. 나와 건배하는 방식도 특이했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짧게 말하고 지나갔지. 재벌과 예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예전에 안면이 있던 사람에게는 더욱 막 나갔어. 입만 열면 어머, 아직도 살아있었네 라고 비꼬았지. 심지어 증가해서 지위가 높은 집사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어. 왕 삼촌, 아직도 살아 계셨네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으시더니 요즘 소변은 잘 나오세요? 똥은 딱딱하지 않고요. 나이 지긋한 왕 집사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봤어.
그러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진소천 회장의 말을 전했지. 회장님께서 제발 조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어. 역시 진 회장님은 저 사생활을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지. 회장에게는 감히 찍소리도 못하면서 왕 집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거든. 왕 삼촌, 혹시 구천이 똥맛본 얘기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지금 아프시잖아요. 구천처럼 똥맛이라도 봐드리는 게 어때요? 어차피 걔는 똥맛을 잊지 못하잖아. 걔는 걔답게 살아야지. 내 말에 심유미는 이를 악물었어. 도대체 내가 무슨 복이 없어서 저런 인간 말종과 결혼해야 하는 걸까? 윗사람 공경할 줄도 모르고 입만 열면 저속한 말만 내뱉는 무식한 놈이라니. 왕 집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진해청을 쏘아봤어. 그리고 빈정거렸지? 진해청 씨, 아들 교육 잘 시켰네요. 축하드립니다. 내 말에 진해청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어색하게 사과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어. 그러다 예전에 알던 왕룡 감독을 발견하고 다가갔지. 심유미는 나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왕룡 감독을 보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어. 왕룡 감독은 특유의 간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를 툭 쳤어. 태강아, 복덩이 굴러왔네. 톱스타한테 차이더니 더 예쁜 여자랑 결혼하다니. 자네 완전 출세했구먼. 나는 웃으면서 응수했지. 감독님도 참 저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면서 왜 이러세요? 괜히 오글거리게. 내 말에 왕룡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심유미에게 인사를 건넸어. 심 사모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심유미는 싸늘한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미소를 지었어. 왕 감독님,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심유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 최근에 왕 감독님께서 대작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배역은 다 정해졌나요?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건 좀 그렇지만 왕 감독 같은 거물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왕룡은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손사래를 쳤어. 별거 아니에요.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심 사모님, 사실은 제가 강 도련님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심유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색하게 말했어. 아, 네, 그럼 두 분 편하게 얘기하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심유미는 와인 잔을 들고 뒷걸음질 쳤어. 저놈, 재벌 아들이라고 엄청 띄워주네. 역시 돈이 최고구나. 그때 왕룡은 내 귓속에 대고 속삭였어. 태강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재벌 아들내미가 맨날 낡은 차나 몰고 다니면서 대리운전이나 하고 다니니 류나 그 톱스타가 널 찾겠지. 완전 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네. 나는 가볍게 웃으면서 응수했어. 가난한 놈은 사랑할 자격도 없다는 건가요? 딴소리 말고 그 여자 처리해 줄 거예요? 감독님이 먼저 전화하신 거 아니었으면 내가 굳이 쟤 띄워줄 필요도 없었어. 어차피 띄워줬으니 이제 떨어뜨릴 일만 남았네. 감히 날 무시해? 에잇, 알았어. 괜히 흥분하지 마. 나도 걔 처리할 시간 없어. 하지만 앞으로 내 영화에는 출연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해. 아, 맞다. 며칠 전에 걔랑 계약했었는데 며칠 뒤에 딴 놈으로 바꿔치기 해야겠다. 어차피 방송계에는 아는 놈들밖에 없거든. 내 영화에 출연시켜달라고 줄 선 놈들이 이라크까지 닿을 정도인데 굳이 쟤 쓸 필요가 없잖아. 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가볍게 말했어. 알았어요. 그리고 감독님. 며칠 뒤에 제 생일인데 꼭 오셔야 해요. 아끼는 술 2병 있는데 아버지도 달라고 해도 안 줬던 술이에요. 알았다. 그때 꼭 갈게. 나는 왕룡의 손을 잡고 약속했어.
그들의 대화는 전부 심유미의 귀에 들어갔어. 그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 왁자지껄한 파티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어. 그때 심유미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1층 응접실로 내려가자 술에 취한 내가 떡 버티고 서 있었지. 나는 심유미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어. 그러자 심유미는 깜짝 놀라면서 격렬하게 뿌리쳤지.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어. 아직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래? 심유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말했어. 신경 꺼. 내 말에 나는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어디 가는지 물어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심유미를 쏘아봤어. 하지만 심유미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지? 강태강 씨, 우리는 계약 결혼일 뿐이에요. 제발 선 넘지 마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 빚은 진해청 씨에게만 진 거예요. 게다가 나는 돈도 많아요. 결혼도 그냥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화내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 잘 하세요. 어쭈.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네? 늙은이가 나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심유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어. 하지만 나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어. 어이구, 부인. 나는 워낙 뻔뻔한 놈이라서요. 부인이 무서워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진해청이 계단을 내려왔어. 유미야, 며칠 뒤에 혼인 신고하러 가자. 쇼는 확실하게 해야지. 할 일 있으면 먼저 가보고. 저 녀석은 내가 알아서 교육할 테니까. 심유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 나는 기지개를 펴면서 말했어. 아, 지루해. 진짜 재미없네. 진해청은 웃으면서 말했어. 재미없을 수밖에. 연기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봐야 할 사람들이 안 왔잖아.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늙은이가 안 올 줄은 예상했지만 집사가 온 걸 보면 효과는 충분했겠지. 도시에 있는 형, 누나들은 안 와도 상관없지만 애인들이 득실거리는 형제, 자매들은 왜 한 명도 안 온 거야? 내가 사생아라서 그런가? 진해청은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 내 잘못은 아니지.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쯧쯧쯧. 어차피 망나니 역할 맡기로 한 거 앞으로도 계속 맡아야지. 너는 지금 거대한 강호와 맞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강호는 인정, 의리, 주먹 다짐뿐만 아니라 배신과 음모도 난무하는 곳이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였다가는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어. 심지어 목숨까지도. 명심해. 은밀하게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내 말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돈이나 줘요. 나도 재벌 아들 행세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알았다, 알았다. 진해청은 미리 준비해둔 은행 카드를 건넸어. 마음대로 써. 나는 시큰둥하게 은행 카드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 진해청 씨는 여자만 밝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네요. 내 말에 진해청은 삐딱하게 쏘아보면서 빈정거렸어. 남자는 원래 여자를 밝히는 법이야? 그때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꼬마 여자애가 응접실로 뛰어들어왔어. 가정부들은 꼬마가 넘어질세라 허둥지둥 쫓아왔지. 아빠, 꼬마는 진해청에게 달려들어 안기면서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어. 나랑 놀아줘. 인형처럼 예쁜 서양 여자아이를 보자. 나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어. 진해청 씨, 설명해봐. 진해청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어. 몇 년 전에 미국 출장 갔다가 실수로 애가 생겼는데
걔 엄마가 애 아빠 없으면 시집 못 갈까 봐 애를 나한테 보냈어. 이름은 테리, 올해 5살이야. 아들, 뭘 찾고 있어? 나는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어. 찾아서 당장 거세시켜 버려야지. 취향 한 번 엄청나시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25살인데 저 애가 내 딸뻘이야.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 테리는 아빠를 꽉 껴안으면서 말했어. 아빠, 우리 곧 숨바꼭질 할 거지? 나 완전 기대돼. 아빠는 도망가고 괴물 아저씨는 쫓아오는 거잖아. 재밌겠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나는 세수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자취통감을 읽고 있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잠시 후 전화를 받았어. 오늘 아침에 혼인신고하러 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비스듬히 누운 채 빈정거렸어. 아유, 성질도 급하시네. 그리고 나 혼자 내버려 둔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으신 거예요? 게다가 전화로 명령이나 하고. 내 말에 심유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어. 10시까지 늦지 않게 오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어. 내 얼굴에서 미소는 점점 사라지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 나는 류나와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였어. 잠시 고민하던 나는 바로 류나에게 전화했어. 어휴. 겨우겨우 휴가 끝내고 이혼하기로 했었지? 약속은 지켜야지, 안 그래?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어. 아마 머리가 덜 깨서 멍한 상태겠지? 오후에 동사무소에서 만나. 안 돼, 지금 당장 동사무소로 와. 널 기다릴 시간 없어. 내 짜증 섞인 말투에 류나도 발끈했어. 강태강, 뭘 그렇게 잘난 척해. 일부러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말했잖아. 보상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내 말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어. 류나야, 착각하지 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났어. 나는 한번 마음먹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 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널 위해서 목숨까지 걸 만큼 미련한 놈은 아니라고. 전화기 너머로 류나는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었어. 나는 그녀의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머릿속에 그려봤지? 알았어.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준비하는 대로 동사무소로 갈게. 9시 30분쯤 하준의 흰색 랜드로버가 동사무소 앞에 도착했어.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봤어. 가자. 톱스타 류나는 검은색 마스크와 챙이 깊은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어. 그때 하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앞으로 걸어오면서 내 낡은 스코다를 힐끗거렸어. 그러고는 빈정거리면서 말했지? 강태강 씨, 당신이랑 나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 내 차는 그냥 랜드로버가 아니야? 세금이랑 이것저것 다 합치면 4억은 넘어. 당신 차 몇 대는 살 수 있는 돈이지.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우리 보상이나 받아요. 그래야 우리 류나도 마음이 편할 테니까. 나는 코웃음을 쳤어. 진짜 희한한 놈이네. 어디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보상. 당연히 받고 싶지. 하지만 내 놈은 감당 못할 텐데. 하준은 입술을 비틀면서 쏘아봤어. 그때 류나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지. 가자. 강태강 씨,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에요. 그래. 바라던 바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혼 서류를 건네줬어. 냉정함, 침착함, 후회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지. 우리는 재빨리 이혼 수속을 마쳤어. 손에 쥐어진 이혼 서류를 보자 씁쓸한 미소가 번졌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떠나보내는 건 괴로운 일이었어. 고등학생 때부터 짝사랑해왔는데 2년 전에는 그렇게 바라던 결혼에도 꼴이 냈는데
그때는 기뻐서 밤새도록 웃었었지. 하지만 결국 헤어지게 됐네. 그때 하주는 품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내 류나를 다정하게 바라봤어. 류나야, 여기까지 온 김에 혼인신고도 하고 가자. 류나는 머뭇거리면서 나를 힐끗거렸어.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 하준 씨, 오늘은 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쏟아냈어. 번잡한 예식 절차는 생략하고 호숫가 잔디밭에서 친구, 친척들과 함께하는 서양식 결혼식이었지.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했어. 하객들은 하나같이 넋을 잃은 표정이었어. 심지어 미모에는 별 감흥 없던 나조차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지. 특히 그곳에 시선이 고정되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 저 정도면 엄청 풍만하잖아. 완전에 낳기 딱 좋은 몸이네. 그때 심유미가 단상 위로 올라오면서 나를 쏘아봤어.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지. 재벌가 딸인 자신이 어쩌다 저런 사생아 망난이랑 결혼해야 하는 신세가 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 아무리 기분이 더러워도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잠시 후 주례가 짧게 축복 기도를 읊었어. 그리고 평범한 순서대로 신랑 신부에게 동의를 구하고 반지를 교환했지. 그런데 주례가 자꾸만 되묻는 거야. 신랑 강태강 씨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녀가 가난하든 병들든 불구자가 되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입을 열지 않았어.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심유미는 결국 나를 올려다봤어. 그녀의 눈빛은 의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때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면서 주례를 쏘아봤어. 저기요, 늙은이 양반.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원래 상황 파악을 못해요. 아니, 결혼식이라는 좋은 날에 왜 죽고 병드는 얘기를 꺼내냐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 당신 아내가 죽으면 또 결혼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상간남, 상간녀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순간 식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 심유미는 당장이라도 땅굴을 파고 도망치고 싶었지. 주례는 눈을 크게 뜨면서 경악했어. 죽을 때까지라니요. 현재 죽는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또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신 직업이 설마 장례 지도사라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몇 구의 시체를 처리해야 실적을 채울 수 있나요? 수당은 얼마나 받으시고요? 내 말에 주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어. 맙서사, 이 젊은이를 용서하소서.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감히 진가 도련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그때 진해청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 저 녀석 연기력이 장난 아니구만. 하지만 소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나는 마지못해 심유미와 반지를 교환했어. 그제야 주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거렸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은 마무리됐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나는 심유미와 함께 술잔을 들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어. 하지만 심유미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지었어. 아버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뿐이었지. 나와 건배하는 방식도 특이했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짧게 말하고 지나갔지. 재벌과 예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예전에 안면이 있던 사람에게는 더욱 막 나갔어. 입만 열면 어머, 아직도 살아있었네 라고 비꼬았지. 심지어 증가해서 지위가 높은 집사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어. 왕 삼촌, 아직도 살아 계셨네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으시더니 요즘 소변은 잘 나오세요? 똥은 딱딱하지 않고요. 나이 지긋한 왕 집사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봤어. 그러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진소천 회장의 말을 전했지.
회장님께서 제발 조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어. 역시 진 회장님은 저 사생활을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지. 회장에게는 감히 찍소리도 못하면서 왕 집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거든. 왕 삼촌, 혹시 구천이 똥맛 본 얘기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지금 아프시잖아요. 구천처럼 똥맛이라도 봐드리는 게 어때요? 어차피 걔는 똥맛을 잊지 못하잖아. 걔는 걔답게 살아야지. 내 말에 심유미는 이를 악물었어. 도대체 내가 무슨 복이 없어서 저런 인간 말종과 결혼해야 하는 걸까? 윗사람 공경할 줄도 모르고 입만 열면 저속한 말만 내뱉는 무식한 놈이라니. 왕 집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진해청을 쏘아봤어. 그리고 빈정거렸지? 진해청 씨, 아들 교육 잘 시켰네요. 축하드립니다. 내 말에 진해청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어색하게 사과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어. 그러다 예전에 알던 왕용 감독을 발견하고 다가갔지. 심유미는 나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왕용 감독을 보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어. 왕용 감독은 특유의 간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를 툭 쳤어. 태강아, 복덩이 굴러왔네. 톱스타한테 차이더니 더 예쁜 여자랑 결혼하다니. 자네 완전 출세했구먼. 나는 웃으면서 응수했지. 감독님도 참 저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면서 왜 이러세요? 괜히 오글거리게. 내 말에 왕용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심유미에게 인사를 건넸어. 심 사모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심유미는 싸늘한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미소를 지었어. 왕 감독님,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심유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 최근에 왕 감독님께서 대작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배역은 다 정해졌나요?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건 좀 그렇지만 왕 감독 같은 거물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왕용은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손사래를 쳤어. 별거 아니에요.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심 사모님, 사실은 제가 강 도련님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심유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색하게 말했어. 아, 네, 그럼 두 분 편하게 얘기하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심유미는 와인 잔을 들고 뒷걸음질 쳤어. 저놈, 재벌 아들이라고 엄청 띄워주네. 역시 돈이 최고구나. 그때 왕용은 내 귓속에 대고 속삭였어. 태강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재벌 아들내미가 맨날 낡은 차나 몰고 다니면서 대리운전이나 하고 다니니 류나 그 톱스타가 널 찾겠지. 완전 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네. 나는 가볍게 웃으면서 응수했어. 가난한 놈은 사랑할 자격도 없다는 건가요? 딴소리 말고 그 여자 처리해 줄 거예요? 감독님이 먼저 전화하신 거 아니었으면 내가 굳이 쟤 띄워줄 필요도 없었어. 어차피 띄워줬으니 이제 떨어뜨릴 일만 남았네. 감히 날 무시해? 에잇, 알았어. 괜히 흥분하지 마. 나도 걔 처리할 시간 없어. 하지만 앞으로 내 영화에는 출연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해. 아, 맞다. 며칠 전에 걔랑 계약했었는데 며칠 뒤에 딴 놈으로 바꿔치기 해야겠다. 어차피 방송계에는 아는 놈들밖에 없거든. 내 영화에 출연시켜달라고 줄 선 놈들이 이라크까지 닿을 정도인데 굳이 쟤 쓸 필요가 없잖아. 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가볍게 말했어. 알았어요. 그리고 감독님. 며칠 뒤에 제 생일인데 꼭 오셔야 해요. 아끼는 술 2병 있는데 아버지도 달라고 해도 안 줬던 술이에요. 알았다. 그때 꼭 갈게. 나는 왕룡의 손을 잡고 약속했어. 그들의 대화는 전부 심유미의 귀에 들어갔어. 그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
왁자지껄한 파티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어. 그때 심유미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1층 응접실로 내려가자 술에 취한 내가 떡 버티고 서 있었지. 나는 심유미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어. 그러자 심유미는 깜짝 놀라면서 격렬하게 뿌리쳤지.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어. 아직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래? 심유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말했어. 신경 꺼. 내 말에 나는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어디 가는지 물어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심유미를 쏘아봤어. 하지만 심유미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지? 강태강 씨, 우리는 계약 결혼일 뿐이에요. 제발 선 넘지 마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 빚은 진해청 씨에게만 진 거예요. 게다가 나는 돈도 많아요. 결혼도 그냥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화내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 잘 하세요. 어쭈.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네? 늙은이가 나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심유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어. 하지만 나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어. 어이구, 부인. 나는 워낙 뻔뻔한 놈이라서요. 부인이 무서워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진해청이 계단을 내려왔어. 유미야, 며칠 뒤에 혼인 신고하러 가자. 쇼는 확실하게 해야지. 할 일 있으면 먼저 가보고. 저 녀석은 내가 알아서 교육할 테니까. 심유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 나는 기지개를 펴면서 말했어. 아, 지루해. 진짜 재미없네. 진해청은 웃으면서 말했어. 재미없을 수밖에. 연기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봐야 할 사람들이 안 왔잖아.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늙은이가 안 올 줄은 예상했지만 집사가 온 걸 보면 효과는 충분했겠지. 도시에 있는 형, 누나들은 안 와도 상관없지만 애인들이 득실거리는 형제, 자매들은 왜 한 명도 안 온 거야? 내가 사생아라서 그런가? 진해청은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 내 잘못은 아니지.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쯧쯧. 어차피 망나니 역할 맡기로 한 거 앞으로도 계속 맡아야지. 너는 지금 거대한 강호와 맞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강호는 인정, 의리, 주먹 다짐뿐만 아니라 배신과 음모도 난무하는 곳이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였다가는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어. 심지어 목숨까지도. 명심해. 은밀하게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내 말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돈이나 줘요. 나도 재벌 아들 행세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알았다. 진해청은 미리 준비해둔 은행 카드를 건넸어. 마음대로 써. 나는 시큰둥하게 은행 카드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 진해청 씨는 여자만 밝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네요. 내 말에 진해청은 삐딱하게 쏘아보면서 빈정거렸어. 남자는 원래 여자를 밝히는 법이야? 그때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꼬마 여자애가 응접실로 뛰어들어왔어. 가정부들은 꼬마가 넘어질세라 허둥지둥 쫓아왔지. 아빠, 꼬마는 진해청에게 달려들어 안기면서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어. 나랑 놀아줘. 인형처럼 예쁜 서양 여자아이를 보자 나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어. 진해청 씨, 설명해봐. 진해청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어. 몇 년 전에 미국 출장 갔다가 실수로 애가 생겼는데 걔 엄마가 애 아빠 없으면 시집 못 갈까 봐 애를 나한테 보냈어. 이름은 테리, 올해 5살이야. 아들,
뭘 찾고 있어? 나는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어. 찾아서 당장 거세시켜 버려야지. 취향 한 번 엄청나시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25살인데 저 애가 내 딸뻘이야.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 테리는 아빠를 꽉 껴안으면서 말했어. 아빠, 우리 곧 숨바꼭질 할 거지? 나 완전 기대돼. 아빠는 도망가고 괴물 아저씨는 쫓아오는 거잖아. 재밌겠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나는 세수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자취통감을 읽고 있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잠시 후 전화를 받았어. 오늘 아침에 혼인신고하러 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비스듬히 누운 채 빈정거렸어. 아유, 성질도 급하시네. 그리고 나 혼자 내버려 둔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으신 거예요? 게다가 전화로 명령이나 하고. 내 말에 심유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어. 10시까지 늦지 않게 오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어. 내 얼굴에서 미소는 점점 사라지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 나는 류나와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였어. 잠시 고민하던 나는 바로 류나에게 전화했어. 어휴. 겨우겨우 휴가 끝내고 이혼하기로 했었지? 약속은 지켜야지, 안 그래?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어. 아마 머리가 덜 깨서 멍한 상태겠지? 오후에 동사무소에서 만나. 안 돼, 지금 당장 동사무소로 와. 널 기다릴 시간 없어. 내 짜증 섞인 말투에 류나도 발끈했어. 강태강, 뭘 그렇게 잘난 척해. 일부러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말했잖아. 보상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내 말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어. 류나야, 착각하지 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났어. 나는 한번 마음먹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 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널 위해서 목숨까지 걸 만큼 미련한 놈은 아니라고. 전화기 너머로 류나는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었어. 나는 그녀의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머릿속에 그려봤지? 알았어.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준비하는 대로 동사무소로 갈게. 9시 30분쯤 하준의 흰색 랜드로버가 동사무소 앞에 도착했어.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봤어. 가자. 톱스타 류나는 검은색 마스크와 챙이 깊은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어. 그때 하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앞으로 걸어오면서 내 낡은 스코다를 힐끗거렸어. 그러고는 빈정거리면서 말했지? 강태강 씨, 당신이랑 나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 내 차는 그냥 랜드로버가 아니야? 세금이랑 이것저것 다 합치면 4억은 넘어. 당신 차 몇 대는 살 수 있는 돈이지.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우리 보상이나 받아요. 그래야 우리 류나도 마음이 편할 테니까. 나는 코웃음을 쳤어. 진짜 희한한 놈이네. 어디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보상. 당연히 받고 싶지. 하지만 내 놈은 감당 못할 텐데. 하준은 입술을 비틀면서 쏘아봤어. 그때 류나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지? 가자. 강태강 씨,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에요. 그래. 바라던 바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혼 서류를 건네줬어. 냉정함, 침착함, 후회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지. 우리는 재빨리 이혼 수속을 마쳤어. 손에 쥐어진 이혼 서류를 보자 씁쓸한 미소가 번졌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떠나보내는 건 괴로운 일이었어. 고등학생 때부터 짝사랑해왔는데 2년 전에는 그렇게 바라던 결혼에도 꼴이냈는데 그때는 기뻐서 밤새도록 웃었었지. 하지만 결국 헤어지게 됐네. 그때
하주는 품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내 류나를 다정하게 바라봤어. 류나야, 여기까지 온 김에 혼인신고도 하고 가자. 류나는 머뭇거리면서 나를 힐끗거렸어.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 하준 씨, 오늘은 좀 진해청의 명령에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오른발로 서너 번 흙먼지를 털어냈어. 강태강, 왜 딴청이야? 너 부르잖아. 내 말에 심유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왕룡은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왕룡은 헛기침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어. 하지만 뻔한 얘기만 늘어놓을 뿐 핵심은 쏙 빼놓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류나 얘기를 꺼내면서 예전에는 걔를 얼마나 띄워줬는데 이제 와서 왜 팽하려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 심 사모님, 사실 류나 씨도 저희 회사 톱스타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영화에는 걔 출연 안 시킬 겁니다. 심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걔 요즘 평판이 좀 그렇잖아요. 스폰서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고 걔한테 함부로 투자했다가 망하면 답 없거든요. 말을 마친 후 심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류나 문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골칫거리이긴 하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왕 감독님. 저희 회사에 몇 년 동안 단역만 전전하던 신인 배우 하나 있는데 연기력은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걔 한번 만나보실래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내치셔도 돼요. 절대 강요는 안 할 테니까. 심유미의 말을 듣자 왕룡은 그제야 속셈을 눈치챘어. 류나 얘기를 꺼낸 건 결국 자기 회사 신인 밀어주기 위한 밑밥이었구나.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게다가 강태강도 옆에 있는데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나는 심유미를 힐끗 쳐다봤어. 그녀의 눈빛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어려 있었지. 네, 알겠습니다. 왕룡은 고개를 끄덕였어. 만약 말씀하신 대로 연기력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기용해야죠.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이번 영화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던 배우였잖아요. 이제 와서 걔 팽하려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어차피 걔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 회사니까요. 혹시 이번 일 때문에 류나 씨 잘리게 되면 저한테 푸념하지는 마세요. 심유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 이번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당연히 왕 감독님께 징징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고 심유미는 재빨리 왕룡에게 차를 따르면서 아첨을 떨었어. 반면 왕룡은 찻잔을 들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 왕룡의 전작에 출연했던 남녀 주연 배우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어. 밖에서 몰려든 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 류나와 하준도 섞여 있었어. 류나는 슬쩍 시선을 돌려 창밖을 쏘아봤어. 심유미가 왕룡 옆에 딱 붙어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마치 머슴처럼 묵묵히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지. 하준은 그런 내 모습을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 천하의 강태강이 웬일이래? 여자 등 뒤에 숨어서 쭈구리처럼 굴다니. 꼴 좋다. 하준의 말에 류나는 헛숨을 삼켰어. 들어가서 왕 감독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자. 응접실 안에서는 심유미가 왕룡을 구워 삶고 있었어. 감독님, 그럼 3일 뒤에 신인 배우 데리고 찾아뵐게요. 큰 역할은 바라지도 않아요. 엑스트라로라도 출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끝내주는 애거든요. 왕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충 대답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여주인공으로 점 찍어두던 배우였는데 내가 걔 팽하려는 이유 너도 알잖아. 그러니 류나 씨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나한테 징징거리지 마라.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말을 마친 후
심유미는 재빨리 차를 따라 왕룡에게 건네줬어. 왕룡이 찻잔을 들어올리려는 순간 밖에서 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왕 감독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내 말에 왕룡은 재빨리 류나 쪽을 힐끔 쳐다봤어. 그러고는 찻잔을 든 채 멈칫하더니 무의식적으로 나를 쏘아봤지? 류나에게 초대장을 보냈던 걸 깜빡했네. 나는 차를 홀짝이면서 태연하게 말했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던 일 계속하세요. 굳이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칠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초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왕룡이었으니까. 왕룡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어이쿠, 류나 씨도 오셨네. 잘 오셨어요. 말을 마친 후 왕룡은 일부러 하준을 외면했어. 류나는 왕룡에게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건네면서 말했어. 감독님, 이건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특별히 고른 선물이에요.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왕룡은 선물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손사래를 쳤어. 에이, 류나 씨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괜히 딴 사람들 눈치 보일라. 게다가 류나 씨 남자친구는 제가 낯을 가려서 함부로 선물 못 받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내 말에 류나는 순간 굳어졌어. 예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던 왕룡이 이제 와서는 선물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다니. 그때 하준이 한 발짝 나서면서 나를 쏘아봤어. 그러고는 왕룡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지. 왕 감독님, 안녕하세요. 류나 씨 남자친구 하준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류나 씨한테 감독님 칭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왕룡은 하준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봤어. 젠장, 류나 씨가 꼬리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첩주제의 감히 본처 앞에서 침묵을 지키던 왕룡은 갑자기 입을 열었어. 하씨 집안 아들이라고? 훤칠하게 잘생겼네. 류나 씨는 좋겠어. 왕룡은 시선을 돌려 여전히 차를 홀짝거리는 나를 바라봤어. 그러고는 싸늘하게 덧붙였지. 저기, 류나 씨 마침 잘 오셨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하씨 도련님이랑 춤이나 추면서 놀아요. 두 사람 잘 어울리잖아. 류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심유미가 조용히 쏘아봤지. 꼴 좋다. 결국 하준은 뒷목을 잡으면서 왕룡에게 깍듯하게 인사한 뒤 류나의 손을 잡고 무도회장으로 향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룡은 갑자기 하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 어이쿠, 하씨 도련님 아니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준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밀었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폐를 끼쳤습니다. 왕룡은 하준과 악수를 나누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하씨 도련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재빨리 승낙했어. 아,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류나는 어색한 표정으로 하준을 올려다봤어. 아, 류나 씨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류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 네, 알겠습니다. 왕룡과 하준은 류나를 남겨둔 채 응접실 안으로 들어갔어. 류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돌렸어. 그때 심유미와 시선이 마주쳤지. 심유미는 차가운 표정으로 비웃었어. 꼴 좋다. 어떻게든 왕룡에게 잘 보여서 다시 예전처럼 톱스타 아버지 명령에 툴툴거리면서 신발에 묻은 흙을 털자 심유미가 핀잔을 줬어. 강태강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분한테 실례잖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이면서 심유미를 흘겨봤고 왕룡은 머쓱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 괜찮습니다.
워낙 격식 차리는 걸 싫어해서. 하지만 아무리 둘러대도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지. 왕룡은 억지로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 그러나 뻔한 얘기만 늘어놓을 뿐 핵심은 쏙 빼놓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류나 얘기를 꺼내면서 예전에는 걔를 얼마나 띄워줬는데 이제 와서 왜 팽하려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 심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류나 씨 요즘 평판이 영. 스폰서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고 괜히 걔 밀어줬다가 영화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말을 마친 후 심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류나 문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골칫거리이긴 하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희 회사에 몇 년 동안 단역만 전전하던 신인 배우 하나 있는데 연기력은 끝내주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걔 한번 만나보실래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내치셔도 돼요. 절대 강요는 안 할 테니까. 심유미의 말을 듣자 왕룡은 그제야 속셈을 눈치챘어. 류나 얘기를 꺼낸 건 결국 자기 회사 신인 밀어주기 위한 밑밥이었구나.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게다가 강태강도 옆에 있는데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나는 심유미를 힐끗 쳐다봤어. 그녀의 눈빛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어려 있었지. 네, 알겠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연기력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기용해야죠.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이번 영화 여주인공으로 점 찍어두던 배우였는데 제가 걔 팽하려는 이유 심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괜히 걔 밀어줬다가 영화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심유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 이번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왕 감독님께 징징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고 심유미는 재빨리 차를 따라 왕룡에게 건네줬어. 반면 왕룡은 찻잔을 들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 왕룡의 전작에 출연했던 남녀 주연 배우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어. 밖에서 몰려든 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 류나와 하준도 섞여 있었어. 류나는 슬쩍 시선을 돌려 창밖을 쏘아봤어. 심유미가 왕룡 옆에 딱 붙어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마치 머슴처럼 묵묵히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지. 하준은 그런 내 모습을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 천하의 강태강이 웬일이래? 여자 등 뒤에 숨어서 쭈구리처럼 굴다니. 꼴 좋다. 하준의 말에 류나는 헛숨을 삼켰어. 들어가서 왕 감독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자. 응접실 안에서는 심유미가 왕룡을 구워 삶고 있었어. 감독님, 그럼 3일 뒤에 신인 배우 데리고 찾아뵐게요. 큰 역할은 바라지도 않아요. 엑스트라로라도 출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끝내주는 애거든요. 왕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충 대답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이번 영화 여주인공으로 점 찍어두던 배우였는데 제가 걔 팽하려는 이유 심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괜히 걔 밀어줬다가 영화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심유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 이번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왕 감독님께 징징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고 심유미는 재빨리 차를 따라 왕룡에게 건네줬어. 반면 왕룡은 찻잔을 들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 왕룡의 전작에 출연했던 남녀 주연 배우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어. 밖에서 몰려든 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 류나와 하준도 섞여 있었어. 류나는 슬쩍 시선을 돌려 창밖을 쏘아봤어. 심유미가 왕룡 옆에 딱 붙어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마치 머슴처럼 묵묵히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지.
하주는 그런 내 모습을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 천하의 강태강이 웬일이래? 여자 등 뒤에 숨어서 쭈구리처럼 굴다니. 꼴 좋다. 하준의 말에 류나는 헛숨을 삼켰어. 들어가서 왕 감독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자. 응접실 안에서는 심유미가 왕룡을 구워 삶고 있었어. 감독님, 그럼 3일 뒤에 신인 배우 데리고 찾아뵐게요. 큰 역할은 바라지도 않아요. 엑스트라로라도 출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끝내주는 애거든요. 왕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충 대답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이번 영화 여주인공으로 점 찍어두던 배우였는데 제가 걔 팽하려는 이유, 심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괜히 걔 미뤄졌다가 영화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심유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 이번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왕 감독님께 징징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고 심유미는 재빨리 차를 따라 왕룡에게 건네줬어. 반면 왕룡은 찻잔을 들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 왕룡의 전작에 출연했던 남녀 주연 배우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어. 밖에서 몰려든 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 류나와 하준도 섞여 있었어. 류나는 슬쩍 시선을 돌려 창밖을 쏘아봤어. 심유미가 왕룡 옆에 딱 붙어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마치 머슴처럼 묵묵히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지. 하주는 그런 내 모습을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 천하의 강태강이 웬일이래? 여자 등 뒤에 숨어서 쭈구리처럼 굴다니. 꼴 좋다. 하준의 말에 류나는 헛숨을 삼켰어. 들어가서 왕 감독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자. 응접실 안에서는 심유미가 왕룡을 구워 삶고 있었어. 감독님, 그럼 3일 뒤에 신인 배우 데리고 찾아뵐게요. 큰 역할은 바라지도 않아요. 엑스트라로라도 출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끝내주는 애거든요. 왕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충 대답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이번 영화 여주인공으로 점 찍어두던 배우였는데 제가 걔 팽하려는 이유, 심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괜히 걔 미뤄졌다가 영화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심유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 이번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왕 감독님께 징징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고 심유미는 재빨리 차를 따라 왕룡에게 건네줬어. 반면 왕룡은 찻잔을 들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 왕룡의 전작에 출연했던 남녀 주연 배우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어. 밖에서 몰려든 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 류나와 하준도 섞여 있었어. 류나는 슬쩍 시선을 돌려 창밖을 쏘아봤어. 심유미가 왕룡 옆에 딱 붙어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마치 머슴처럼 묵묵히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지. 하주는 그런 내 모습을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 천하의 강태강이 웬일이래? 여자 등 뒤에 숨어서 쭈구리처럼 굴다니. 꼴 좋다. 하준의 말에 류나는 헛숨을 삼켰어. 들어가서 왕 감독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자. 응접실 안에서는 심유미가 왕룡을 구워 삶고 있었어. 감독님, 그럼 3일 뒤에 신인 배우 데리고 찾아뵐게요. 큰 역할은 바라지도 않아요. 엑스트라로라도 출연시켜주시면 감사. 아버지 명령에 툴툴거리면서 신발에 묻은 흙을 털자 심유미가 핀잔을 줬어. 강태강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분한테 실례잖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이면서 심유미를 흘겨봤고 왕룡은 머쓱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왕용은 헛기침을 하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 하지만 뻔한 얘기만 늘어놓을 뿐 핵심은 쏙 빼놓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류나 얘기를 꺼내면서 예전에는 걔를 얼마나 띄워줬는데 이제 와서 왜 팽하려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 심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류나 씨 요즘 평판이 영. 스폰서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고 괜히 걔 밀어줬다가 영화 망하면 답 없거든요. 말을 마친 후 심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류나 문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골칫거리이긴 하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희 회사에 몇 년 동안 단역만 전전하던 신인 배우 하나 있는데 연기력은 끝내주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걔 한번 만나보실래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내치셔도 돼요. 절대 강요는 안 할 테니까. 심유미의 말을 듣자 왕용은 그제야 속셈을 눈치챘어. 류나 얘기를 꺼낸 건 결국 자기 회사 신인 밀어주기 위한 밑밥이었구나.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게다가 강태강도 옆에 있는데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나는 심유미를 힐끗 쳐다봤어. 그녀의 눈빛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어려 있었지. 네, 알겠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연기력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기용해야죠.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이번 영화 여주인공으로 점 찍어두던 배우였는데 제가 걔 팽하려는 이유, 심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괜히 걔 밀어줬다가 영화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심유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 이번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왕 감독님께 징징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고 심유미는 재빨리 차를 따라 왕용에게 건네줬어. 반면 왕용은 찻잔을 들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 왕용의 전작에 출연했던 남녀 주연 배우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어. 밖에서 몰려든 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 류나와 하준도 섞여 있었어. 류나는 슬쩍 시선을 돌려 창밖을 쏘아봤어. 심유미가 왕용 옆에 딱 붙어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마치 머슴처럼 묵묵히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지. 하준은 그런 내 모습을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 천하의 강태강이 웬일이래? 여자 등 뒤에 숨어서 쭈구리처럼 굴다니. 꼴 좋다. 하준의 말에 류나는 헛숨을 삼켰어. 들어가서 왕 감독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자. 응접실 안에서는 심유미가 왕용을 구워서 안고 있었어. 감독님, 그럼 3일 뒤에 신인 배우 데리고 찾아뵐게요. 큰 역할은 바라지도 않아요. 엑스트라로라도 출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끝내주는 애거든요. 왕용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충 대답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류나 씨는 원래 이번 영화 여주인공으로 점 찍어두던 배우였는데 제가 걔 팽하려는 이유, 심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괜히 걔 밀어줬다가 영화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심유미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 이번 스캔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